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휴가 얘기에다가 화채까지 먹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연이 있는 화채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휴가를 오늘은 휴가 아니야. 휴가 일정을 조정한 거야. 아니 한 번 내면 낸 거죠. 아니야. 앉으세요. 충북 증평하고 음성에서 수해 지역에서 구입한 이번에 아주 수해가 심했던 그 충청북도의 청주, 괴산, 그리고 또 천안, 충남서 천안 이 세 군데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재가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여 년 만에 수해 때문에 떨어지고 물에 잠겼던 과일들이 대통령의 회의 석상에 오른 겁니다. 아마 김정숙 여사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저는 대통령한테는 이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김정숙 여사가 정말 상당히 강력한 무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로 만약에 이 회의에서 이 침수 지역의 이제 과일로 화채를 먹는 모습을 보면 충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기억 속에 충북도 의회 의원들이 프랑스, 이탈리아에 가서 이걸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의 부인은 화채만 낸 게 아니라 직접 김정숙 여사는 현장 가서 4시간 동안 고무장갑 끼고 어쨌든 간에 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을 못 갔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가서 그 정도 노력 봉사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김정숙 여사한테 어떤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복숭아는 낙과이고요. 블루베리하고 수박은 침수당했던 과일입니다. 직접 구매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증평의 블루베리와 이제 네. 음성의 수박, 복숭아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화채를 만든 것인데 네. 사실은 더위에는 화채가 최고죠. 근데 이제 이런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영부인이 여사가 내준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이것보다 더 좋은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중앙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가니까 뭔가 제대로 보상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거의 보상이 잘 오지 않습니다. 네. 기관 시설을 우리는 다시 재건하는 데 쓴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만 좀 지원이 가고 이런 거지 실제 혜택이 많지 않아서 네. 특히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풍수의 보험에 들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하고 도와줘도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과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좀 걱정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라서 참 큰 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조선시대 봐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 왕도 가뭄에 농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 반찬 가지수를 줄였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애민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왕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정치라고 하는 본류는 국민들이 같이 아파할 때 그 함께 지도자가 한꺼번에 함께 아파하고 같이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화채를 그 수해 지역에 있는 과일로 화채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눈에 띄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정숙 여사가 또 나름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미치지 않는 곳 그 틈새를 다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자유로운 소통, 편안한 소통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잠시 뒤에 이뤄질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기업 총수 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한 잔, 그리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격이 없는 소통을 일구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펼쳐질까요? 카메라 바깥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봤던 김영철 씨가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한테 얘기하니까 오빠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찍으세요 해서 맨 앞에 날 서 있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 안 갔어. 나한테 아직 안 갔어요. 그런 거야. 자꾸 물어보는 게 좀 갔으면 하는데 끝났으면 좀 갔으면 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아니 바쁜 줄 알았겠지. 연예인이 아직 안 바쁘다고 갔어요. 생각했는데. 대통령 함부르크 가시죠 했더니 아까 사진 못 찍었는데 저 셀카 찍어도 돼. 아까 왜 안 찍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혼자 뭐라고 이제 혼자 아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 못해가지고 네, 다시 셀카 찍을게요. 이렇게 제가 먼저 셀카 찍을 때 한 3개 정도 찍었거든. 그 3개 찍어주고 고생했다고 딱 해주시더라고. 맥주 한 잔 시켜놓는 청와대 상춘제에서 펼쳐지게 되는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입니다. 세븐브로이라는 이 소상공인 분이 직접 만든 정통 수제 맥주까지 생맥주 기계가 들여올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커피만 할 때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제 따라서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일단 이 소상공인이 만든 이 기계가 있으면 직접 호프 미팅에서 대통령이 먼저 아마 직접 따라서 마실 겁니다. 그러면 네. 아마도 기업 총수들도 뭐 대통령도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그 과거에 좀 권위적인 대통령하고 차이도 있지만 지금 일반 국민 중에서 샐러리맨들이 보고 있으면 네. 저게 우리 직장에서 흔히 보는 모습 아닌가? 아까 우리 잠시 봤지만 김수현 사수석이 휴가 낸 줄 알았더니 나온 걸 보고 당신 이걸 징계받아야겠네. 왜 나와서 하는 걸 보면요. 일반 직장에서의 회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저 장소도 대기업 총수들은 대통령이 부르면 대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낄 텐데 만약 저런 식으로 네. 생맥주를 직접 따라 마시고 따라주고 하는 분위기가 하면 아마 소개해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의 대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호프타임은 뭐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으로 네. 한번 이제 기업인들하고도 격의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 경선 후에 그 후보들끼리 이렇게 호프타임을 했는데 네. 그때 사실은 굉장히 기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저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호프를 마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사실은 정책팀, 조직팀 모두 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들까지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우리도 기업인들과 이런 모습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호프타임을 좀 생각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맥주를 잘 드시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스토리가 줄줄 나오네요. 맥주를 저는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주량이 네. 얼마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소주 한 병 정도 그 정도라 그러고요. 맥주를 그렇게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어찌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직장이나 아니면 동료들 사이에서도 술자리를 좋아하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스타일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호프타임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할 때 보면 청와대가 준비할 때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재계소열 14위 기업 내에 오뚜기라고 하는 자산 순위 232위 기업을 거기다 넣고 네. 232위 오뚜기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거의 제로에 가까운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속세를 전체를 다 피하지 않고 1,500억 원을 냈다고 하는 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도 네. 굉장히 이것도 신경을 쓴 배려를 한 점이 보이는데요. 이게 세븐브로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2개 맥주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거든요. 네. 2011년부터 일반 기업한테 맥주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1호 기업이 바로 세븐브로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기업이고요. 라거 계열의 맥주만 생산을 많이 하는데 에일 계열의 맥주를 또 생산해서 또 요즘 편의점에 이 지역 명칭을 딴 맥주를 또 출시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왜 또 이 기업을 선정했냐 하면은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 정규직으로만 채워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없는 기업이다. 이 두 가지 상징성
이걸 좀 노려서 일부러 맥주도 이쪽 기업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펀드까지 선물 준비했던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의 회사가 만들어주신 맥주 말이죠. 음식도 방랑식객이라는 임지호 셰프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친환경 재료 요리가 올라가나요? 임지호 셰프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특정 방송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음식을 일종의 치유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분의 어떤 음식을 먹고 굉장히 이제 힐링이 되는 그런 네. 장면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다 끝난 후에도 사실은 음식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줬던 그런 어떤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셰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참석하는 기업들은 참석 대상 편의하세요 하니까 누가 나오는지 상당히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모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후문입니다. 저런 음식, 요리, 맥주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긴 걸 보면 보따리 얼마나 풀어야 할지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업 총수들이 저기서 소상공인이 만든 맥주 한 잔 마시는 것 같지만요. 저기는 상당히 많은 공 들어갔고 또 하나는 청와대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있대지만 반대로 네. 청구서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총수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을 나누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1, 3, 5, 7, 9 이렇게 홀수 순위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은 1위기 때문에 내일 나오고요. 2, 4, 6, 8 쪽 이쪽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나눴는데 현대차의 이제 정몽구 회장이 사실은 고령이고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렇지만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좀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말씀하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인 정의성 부회장이 대신 나온 거고요. 다만 최태원, 신동훈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이도 젊지만 나름대로 한번 오늘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직접 나오겠다. 나이는 좀 드셨지만 LG 구본준, 나이는 좀 어리지만 구본준 부회장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오겠다고 희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과거의 청와대와 좀 다른 모습을 한번 대화를 해보고 이번만큼은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하는 자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 만날 경우에 과연 자유롭게 하겠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진 숙제입니다. 저는 제발 오늘만큼은 좀 자유롭게 할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근데 참 쉽지 않을 예. 거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벌써 떠나는 기업도 생기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격이 없는 자리라지만 미묘한 긴장이 흐르지 않을까 해서 과연 대통령 앞에서 받아 적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직접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드십시오. 이런 말을 쓰는데 네. 저 자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부담 갖고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뭘 한다 이러면은 뭐 와서 뭐가 대화해서 그 해결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이미 많이 해결을 하고 오죠. 그만큼 이제 청와대가 갖는 무게감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오시는 뭐 재벌 총수분들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제 뭐 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 이렇게 해서 다 밝혀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뭘 어떻게 기조를 바꿔야 될지 기업들도 이미 다 이제 구상은 가지고 있으되 이제 다만 알고는 오지만 네. 동시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니까 우리도 좀 할 말을 전달하겠다.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미리 열어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양쪽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단에게 수제 맥주, 치킨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75분 동안 하겠다지만 마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기업 총수와의 간담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술도 좀 더 많이 먹어도 좋겠다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관계도 편안해지고 어깨동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안가 같은데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 놓고 막 따져가면서 얘기하듯이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은 뭔가 금방 불이익 줄 것처럼 이런 분위기는 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대통령이면 대통령이고 재벌 총수면 총수인 네.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첫 모임에는 아마 좀 서먹서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임을 진짜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좀 더 자주 가져서 기업체 총수라든가
뭐 그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하나하나씩 서로 얘기하면서 의견을 접근해가는 그런 것 좀 모범적인 모습을 좀 앞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휴가 얘기에다가 화채까지 먹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연이 있는 화채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휴가를 오늘은 휴가 아니야. 휴가 일정을 조정한 거야. 아니 한 번 내면 낸 거죠. 아니야. 앉으세요. 충북 증평하고 음성에서 수해 지역에서 구입한 이번에 아주 수해가 심했던 그 충청북도의 청주, 괴산, 그리고 또 천안, 충남 서천. 문재인 대통령이 늘 김정수 여사한테 어떤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복숭아는 낙과이고요. 블루베리하고 수박은 침수당했던 과일입니다. 직접 구매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증평의 블루베리와 이제 네. 음성의 수박, 복숭아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화채를 만든 것인데 네. 사실은 더위에는 화채가 최고죠. 근데 이제 이런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영부인이 여사가 내준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이것보다 더 좋은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중앙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가니까 뭔가 제대로 보상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뭐 거의 보상이 잘 오지 않습니다. 네. 뭐 기관 시설을 우리는 다시 재건하는 데 쓴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만 좀 지원이 가고 이런 거지 실제 혜택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고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김정숙 여사가 또 나름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미치지 않는 곳 그 틈새를 다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자유로운 소통, 편안한 소통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잠시 뒤에 이뤄질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기업 총수 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한 잔 그리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격이 없는 소통 일구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펼쳐질까요? 카메라 바깥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봤던 김영철 씨가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한테 얘기하니까 오빠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찍으세요 해서 맨 앞에 날 서 있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 안 갔어 나한테 아직 안 갔어요 그런 거야. 자꾸 물어보는 게 좀 갔으면 하는데 끝났으면 좀 갔으면 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아니 바쁜 줄 알았겠지. 연예인 아직 안 바쁘다고 갔어요. 생각했는데. 대통령 함부르크 하남 이 세 군데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재가를 했습니다. 뭐 해당 지역의 재난 복구에 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여 년 만에 수해 때문에 떨어지고 물에 잠겼던 과일들이 대통령의 회의 석상에 오른 겁니다. 아마 김정숙 여사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저는 대통령한테는 이제 보완제이기도 하지만 김정숙 여사가 정말 상당히 강력한 무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김정숙 여사의 아이디어로 만약에 이 회의에서 이 침수 지역의 이제 과일로 화채를 먹는 모습을 보면 충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기억 속에 충북도 의회 의원들이 프랑스, 이탈리아에 가서 이걸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의 부인은 화채만 낸 게 아니라 직접 김정숙 여사는 현장 가서 뭐 4시간 동안 고무장갑 끼고 어쨌든 간에 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을 못 갔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가서 그 정도 노력 공사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서 네. 특히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풍수의 보험에 들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하고 도와줘도 너무나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과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좀 걱정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라서 참 큰 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조선시대 봐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 왕도 가뭄에 농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 반찬 가지수를 줄였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애민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조선시대 왕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정치라고 하는 본류는 국민들이 같이 아파할 때 그 함께 지도자가 한꺼번에 함께 아파하고 같이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화채를 그 수해 지역에 있는 과일로 화채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눈에 띄고